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2일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상위 10% 과학 논문 인용, 일본 앞질렀다입니다. 여러 부문에서 한일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첨단과학 논문 부문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군요. 사실 며칠 전부터 다수의 매체가 비중 있게 다루며 일본 내부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이야기였는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 논문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조사회사 클래리베이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연과학 분야 논문 인용수를 분석한 결과 상위 1% 톱 논문 보유국 순위에서 일본은 12위로 10년 전보다 2계단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10년 전 16위에서 14위로 2계단 올랐다. 학계가 많이 인용한 상위 10% 논문 수는 한국이 11위로 12위인 일본을 앞질렀다. 일본 학계는 과학 논문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연구관리 인력과 기술 인력 부족을 꼽았다. 반면 중국은 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의 논문, 즉 톱 논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됐다. 중국의 상위 1%톱 논문 건수는 총 4,744건으로 미국의 4,330건을 웃돌았다. 인용된 논문 건수 비율은 중국이 전체의 27.2%, 미국은 24.9%다. 톱 논문 건수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 것은 처음이다. 우수한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전에 일본의 교육 수준 향상에 힘써야 하급 연구자가 양선되는 상황에서도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40년 전만 해도 아무리 지방 국립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이라도 학부생보다 수준이 높고 연구자의 기준에 맞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박사 전기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어떨까요? 확실히 지금도 우수한 학생은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 저하는 현저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와 신입생에게 우선 고등학교 물리나 화학 보충 수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교육도 좋지만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20-30년 사이에 일본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직원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설립해 교육하고 학교 교육법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훈련 학교도 2년제 등 시간을 들여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은 업무 시간을 줄여 기업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경영하는 교육의장은 줄어들었고, 타사에서 키운 인력을 활용하려 해도 서로 마찬가지니 인재 활용이 잘 안 돼 직원을 키우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파견 사원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은 세계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변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일본은 솔직하게 기사에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연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잣대, 즉 비용 대비 효과라는 기준을 들이대 재단하는 재무부의 죄가 무겁다. 논문 인용이 비교적 많은 기초연구를 소홀히 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기초연구를 하는 젊은 연구자는 정말 일자리가 없다. 기초연구를 하는 신진 연구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임기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드물다. 필요 불가결한 젊은 기초연구자들이 굶을 정도라면 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 일본 과학기술의 미래는 어둡다. 과학연구에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또한 연구자 신분을 무기 전환할 수 있는 법률이 10년 만에 시행되는데, 이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연구자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나 문부성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 기업에서 나오는 논문은 거품 붕괴 후 감소하고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은
국립대학 독립행정법인화 이후 감소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모수가 적으면 임팩트 있는 논문도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 연구비 연구자 수는 일본이 세계적으로도 톱 클래스처럼 쓰여져 있습니다만 연구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몇몇 대학 연구자들이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연구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이 있고 오픈 캠퍼스, 연구소 공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주민들은 즐겁지만 교수나 연구자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게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업무량 때문에 연구 시간이 침해받는 건 아닐까요? 일본 기업들은 전문 지식을 중요시하지 않고 백지 상태의 대졸 인재를 기업 문화에 물들이려 하니 박사 과정에 가도 시간 낭비가 된다. 박사로 취직할 수 있어도 임금은 전문 지식에 맞지 않는다는 현실에 진학 희망자는 적어진다. 서구에서는 취직 전선이란 게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대학 3학년 때부터 취직에 힘써야 한다. 학업을 이어나가면서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내팽개치고 말이다. 이래서는 좋은 인재가 자랄 수 없을 것 같다. 문부 과학성과 여러 정치인들은 솔직하고 겸허하게 지난 20년간 일본의 과학정책이 잘못되었다 인정하고 반성해주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뿐 아니라 경쟁이라는 이름의 고용 불안정화로 아무도 침착하게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의욕적인 인간이 연구자로 정착할 리도 없고 본래 연구자로서 차곡차곡 논문을 써야 할 인재들이 속속 연구의 길을 포기하고 공동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정상급이던 일본이 모든 분야에서 침몰하고 있다. 이 현상을 연구해 좋은 논문을 내면 피인용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인의 정신을 깊이 고찰하고 그것에 기인한 일본인의 생각과 행동 원리를 따지는 것이었으면 한다. 나는 유럽인, 아시아인, 미국인과 일한다. 늘 느끼는 일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걸 해명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꼭 연구해 주었으면 한다. 공평성이라든가 기회균등이라든가 모두 수평적으로만 사물을 생각하는 일본인의 사고방법은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기는 해도 꼭대기의 높이는 낮아지는 결점이 있다. 아마 그 폐해가 일본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철저한 영재 교육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돌쇠 한마디. 일본이 추락하는 모습 이젠 전방위적이군요. 그들이 자랑하던 노벨상의 위협들 이젠 흘러간 옛 영광일 뿐이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